엄마 같은 누나라더니 점점점.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연락 주셨네요. 네, 우리 엄마한테 어떻게 그러실 수 있냐 이렇게 외삼촌한테 한마디를 했는데 삼촌이 그냥 연을 끊어버렸다는 사연입니다. 일단 사연자의 어머니는요, 밑으로 여동생 2명 그리고 남동생 1명이 있습니다. 맞입니다. 살면서 뭐 자매들하고는 좀 서먹해졌지만 그래도 막내인 외삼촌은요, 한 20여 년 동안 거의 사흘에 한 번씩 찾아와서 같이 식사하고요. 큰 누나는 우리 엄마 같다 이런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각별한 사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어머니가 심장 쪽에 굉장히 큰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그런데 삼촌 포함해서 그 누구도 병문안 한 번을 안 왔다는 거죠. 어머니도 내심 속상해 하시는 눈치여서 사연자가 좀 연락을 해봤는데도 퇴원한 이후에도 옆 동네 사는 외삼촌조차 오질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더니 몇 달 지나서 그다음 명절 때 아주 태연하게 찾아왔길래 사연자가 어떻게 엄마 입원했는데 들여다보지도 않냐, 오늘은 또 왜 왔냐, 이런 선물 다 필요 없다 돌려보냈습니다. 그랬더니 4년째 이 외삼촌 일방적으로 절연한 상태입니다. 어머니와도 연락을 끊어버리셨다고 하고요. 솔직히 사연자는 그냥 삼촌 안 보고 살면 그만입니다. 근데 여든 되신 어머니가요, 내심 동생을 지금 너무 보고 싶어 하시는 눈치라는 거죠. 그런데 이 외삼촌은 주변에다가 나 그 조카가 대들어서 내가 누나네 그래서 안 가는 거야 이렇게 하신다는데 정말 제가 잘못 행동한 거냐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유튜브 JTBC 뉴스 채널과 사건 번장 독립 채널에서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 함께 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사연자 조카입니다. 외삼촌 진짜 인간적으로 그러는 거 아니야. 평소에는 우리 누님이 엄마라니까 노래를 부르더니 뭐 아프고 병드니까 바로 코앞에 살면서 나 몰라라 오지도 않고 어쩜 한 배에서 난 형제끼리 이럴 수가 있어. 진짜 엄마가 오죽 섭섭했으면 제가 이러겠냐고요. 으이구 엄마도 정말 답답해 죽겠어. 저런 양반 뭐가 보고 싶다고 혼자 눈물 질질 짜고. 동그라미. 자, 좋습니다. 한 분 나왔어요. 자, 다음은 외삼촌입니다. 아니 저 허현이 이런 버르장머리 없는 야 암만 그래도 어떻게 조카나게 삼촌한테 핏대를 세우고 야 이거 내 나이 지금 70이 넘었어. 나도 할아버지야. 어디 왔다 갔다 하는 게 쉬운 줄 아냐. 그리고 어련히 자식 새끼들이 잘 돌보겠지 하고 있었던 거다. 왜 어쩔래. 그래도 누님 쾌차했다길래 간만에 왔더니 뭐 왜 왔냐고 이런 싸가지 없는 X입니다. 자, 일단은 우리 오 교수님부터 들어볼게요. 사실 이제 집안 내 사연을 우리가 잘 모르면서 그것도 형제끼리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잘 모르면서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어머니가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큰 수술을 받게 됐을 때 동생들 중에서 아무도 병문안을 오지 않았고 그중에서도 심지어 옆 동네 사는 바로 이 외삼촌까지 오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이 조카가 모르는 형제 자매 간에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이 틀림없다라는 생각이 일단 듭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제보자인 조카가 물론 좀 안타깝게 생각은 할 수는 있지만 깊이 관여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그게 형제 자매들 사이에 있어서 어떤 일이 이제 발생이 된 것 같은데 그 당시 상황을 아마 이 제보자는 잘 모를 수도 있다라고 보는데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나이가 들어서 저렇게 저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되면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거의 힘들지 않을까. 제가 봤을 때는 뭐 외삼촌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것을 갖다가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지 않고요. 그냥 어머니 잘 모시고 그냥 각자 이렇게 잘 사는 것이 해결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양 변호사님. 저는 뭐 사연자분이 잘못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풀어드릴 수 있다라면, 그러니까 뭐냐면 저도 이렇게 주변에 좀 친지들을 지켜보거나 하면 도저히 바깥에서 이 바깥이라는 게 먼 사람도 아니고 그냥 주변에 뭐 자식들이 보기에도 이해가 안 가는 관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또 그분들끼리는 여전히 또 이혼을 이어가고 또 만나시고 또 다투기도 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정말 힘드시고 싫으시겠지만 또 어머님 연세도 있으시니까 진짜 억울하시더라도 풀어드릴 수 있으면 풀어주세요. 그러면 훨씬 더 아마 나중에 더 좋을 것 사연자분이 같습니다. 외삼촌에게 네, 제가 또 잘못했습니다. 그게 진짜 잘못하지 않았더라도 탓하고 싶은 생각은 정말 없지만 어머님 생각에서 그러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게 이 사연자분이 잘못했냐 안 잘못했냐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 들어보면 그렇게 매몰차게 이 추석날 선물 거절하면서 나가라 했어. 그게 대들었어. 4년간 안 본다.
이렇게 외삼촌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잘못하냐 잘못 안 하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자녀로서 외삼촌한테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이 들고 모르겠습니다. 어떤 어머니하고 그 동생들 사이에 어떤 관계 있는지 알 수 없지만 딸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고 그 이상 일어났던 것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안 만나고는 사실은 뭐 어머니하고 동생의 아니면 그 문제고 예. 그래서 저는 제가 딸이라도 충분히 했을 것 같거든요. 죄책감 가질 필요 없다는 의미에서 오를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께 방송 전에 투표 한번 해봤잖아요. 네, 저희 1,600분이 투표해 주셨는데요. 잘못했다. 외삼촌도 뭔가 사정이 있었겠지. 사연자가 성급했다가 14%. 잘했다. 병문안도 안 온 건 너무하다. 사연자 잘 따졌다가 86%였습니다. 실시간 댓글도 좀 전해드리자면요. 이사나님, 저게 무슨 가족입니까? 남보다 못하네요. 필요할 때만 찾잖아요. 하셨고요. 김상민님, 조카가 대든 이유가 타당했는지 그게 맞다면 그냥 그대로 지내시면 됩니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엠버님은요. 삼촌이 잘못한 건 맞지만요. 조카한테 그런 소리 들으면 기분 나쁘시죠.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사건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